당연히 모르겠죠. 나중에는 내가 CCTV를 뭐 한 달치를 다 돌려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는 상식 밖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점 알바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직영점 근무를 하면서 알바생들이 물건을 뭐 이제 훔쳐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어떤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빼간다거나 이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알바생들이 정말 알아서 열심히 해주면 너무 좋죠. 뭐 시급을 더 줘서라도 쓰고 싶긴 하지만, 정말 소위 말해서 시간 때우려고 근무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또 그 알바생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급한 거는 이제 점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부정행동을 하지 않게끔 내가 관리를 하고, 또 일을 잘 못하는 이제 친구를 그나마 일을 좀 잘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일을 잘 못하는 알바생을 어떻게 일을 잘하게 하느냐. 제가 직영점에 있을 때 정말 일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JYP 연습생이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장발에 또 약간 좀 되게 아이돌스럽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일을 시키면은 늘 대충대충 하고, 막 손님들이 있는데 혼자 발성 연습한다고 막 노래 부르고 이랬었거든요. 정말 미친놈처럼. 근데 이제 노래 부르는 거야 하지 말라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제 감시를 하니까 더 이상 안 했는데, 청소를 시키면 꼭 청소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야, 여기 깨끗이 청소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네 하고 나중에 가서 보면 청소를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걸 방법을 바꾸니까 확 바뀌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바생들은 AI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입력값을 입력해 준 대로 해요. 즉 우리는 손님 오시면 친절하게 해, 청소 뭐 시간 되면 깨끗이 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만 말을 해도 대부분은 잘 알아먹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맞게 청소를 해놓는다거나 이제 친절하게 한다거나 이걸 하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은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우리랑 달라요. 본인 딴에는 이게 청소가 한 거고, 또 본인 딴에는 이게 친절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이 정도로 유지되게끔 닦어. 그리고 인사할 때 어서오세요 이게 아니라 어서오세요 톤을 높여서,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 한번 해봐봐. 그래. 자, 이 얼굴 지금 거울 보고 기억해. 이 상태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하나 콕 집어서 말을 해줘야 되고, 청소 같은 경우에도 저기 뭐 물건 좀 빠지면 채워 이런다기보다, 매대에 물건이 한 개밖에 세 개밖에 없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채워. 딱 이렇게 정해줘야 돼요. 왜냐면 물건이 없으면 채워, 이것도 걔들은 아예 하나까지 다 빠져서 0개가 돼야 채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면 가서 무조건 OSC 매대 닦아, 뭐 앞에 정문 가서 유리창 닦아, 이런 식으로 몇 시에 너는 뭘 해야 돼, 이렇게 지침을 주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시간대가 되면 딱 그만큼 일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 이상을 뭐 바라면 안 되고, 정말 점포에서 이 친구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시에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를 그 사전에 보여주고, 딱 이렇게 이게 기준점이야 라고 인지를 시켜줘야 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충 친절하게 깨끗하게 해 하면 알아먹지만, 그런 친구들은 그러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잡아주면 그래도 해결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알바생들이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이제 부정 적립이라든지, 또는 이제 물건을 빼돌린다든지, 또는 이제 포스에 돈을 빼간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직영점에서도 사실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가맹점에서는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보 창업자 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담배입니다. 이건 아마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알바생들이 그 근무 교대를 할 때 시제를 일단 맞춰보잖아요. 이제 그 포스 시제를 맞춰서 돈이 이제 혹시나 비는 게 없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해주고, 플러스 알파로 담배 수불대장을 이제 뽑아서 담배 재고를 맞춰보고, 이제 내가 세보고
그걸 이제 넘겨주면 그 다음 근무자가 다시 그걸 이제 확인해 보고 맞으면 이제 근무 교대. 아마 가맹점들도 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이걸 점주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면 알바생들도 우리 점주님이 이거 확인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한두 개 빼가도 모르겠지? 네, 당연히 모르겠죠. 나중에는 내가 CCTV를 뭐 한 달치를 다 돌려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근무 교대를 할 때 담배 수불대장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재고 조사 이제 후에 근무 교대,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반품으로 이제 또 돈을 사기치는, 이제 사기친다? 아무튼 사기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돈으로 약간 좀 장난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반품 영수증을 활용하는 건데요. 그 점포에 가령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물건이 하나가 팔리게 되면 재고는 하나가 되고 돈은 이제 하나만큼의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딱 맞으면 맞는 세팅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점포에서 물건이 안 팔렸어요. 즉 재고는 지금 현재 두 개인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반품을 찍을 수는 있죠. 포스에 찍힙니다. 반품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반품을 하면 플러스 1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반품을 했으니까 돈이 빠져나가도 맞습니다. 네, 재고만 달라져요. 즉 재고가 두 개였는데 전산상의 재고는 세 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재고 조사해 보면 두 개밖에 없겠죠. 왜냐?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또 반품되지 않은 걸 가지고 그냥 포스로만 반품을 찍어버리니까. 그리고 그게 전산상에는 플러스 반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뭐 10,000원짜리를 만약에 반품했다고 치면 10,000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 직영점에서는 반품을 하게 되면 반품 영수증 함에다가 무조건 모아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직원이 출근해서 반품 영수증을 확인을 합니다. 자, 실제 확인을 안 하더라도, 왜냐면 매번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근데 확인을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이런 반품 영수증 함 같은 걸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알바생들이 그런 걸로 장난을 안 치게 돼요. 왜냐? 우리 점주님이, 우리 직원이 아는구나, 그런 거. 그리고 하면 걸린다라는 걸 인지를 이제 조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돈 장난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점주님께서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최저 시급밖에 못 받는데 이렇게 또 삥 뜯을 수 있는 거 없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품 영수증 함을 만들어서 점주님이 그 반품에 대해서 민감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 이미지를,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품으로 돈 장난치는 거, 이거는 꼭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포인트 부정적립입니다. 아직도 이러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어떤 게 진짜 많았었어요. 직영점에서도 되게 많았던 일이거든요. 제가 일했던 세브란스 점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매출이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찍히는 점포였어요. 그러니까 일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대부분 손님들이 포인트 적립을 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바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포인트 바코드를 출력을 해서 그 포스 옆에다가 붙여놔요. 테이프로 해서. 그리고 손님이 만약에 이거를 포인트 적립 안 하면 딱 거기를 찍는 거죠. 그럼 자기 걸로 적립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주 적립되다 보면은 나중에 본사에서 알아서 이제 역으로 추적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발견이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례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에서도 만약에 경영주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으시면 알바생들 입장에서 어차피 포인트 저 사람이 구매한 만큼 적립되는 건데 저 사람 안 쓰는 거면 내가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는 상식 밖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립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고, 그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정적립이라든지 또 그렇게 바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적립하는 그런 행동 자체를 철저하게 못하도록 꼭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게 검수인데요. 이건 뭐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검수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바쁘고 또 이제 지치고 이러면은 대충 맞겠지. 왜냐면 대부분은 맞으니까. 맞겠지 하다가 하나씩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검수 단계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재고가 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로스 금액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수 같은 경우에도 늘
점주님이 확인을 이거 이제 검수 체크한 거 보고 혹시나 이게 뭐 다 맞게 들어왔다고 하면 이거 다 맞게 들어온 거 맞아?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물어본다거나 추궁하듯이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점주님이 그런 검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게끔, 그리고 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바생에게 알려주는 게 좋아요. 이게 들어왔을 때 비슷한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하나하나 확인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점주님도 이 알바생이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검수가 기본적으로 잘 안 되면은 정말 모든 게 꼬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하지만 이제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고 어느 순간 그냥 맞겠지 라고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로스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재고가 꼬이는 건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검수 부분을 점주님이 굉장히 강조하시고 확인하시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뭐 편의점을 좀 해보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 아시겠지만,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이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초기에 잘 이제 그 체계를 잡으셔가지고 안정적인 점포 운영하셔서 꼭 매출 대박 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편의점 관련된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